안녕하십니까,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개할까 말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공개하기로, 컨설팅 보고서를 경개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는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 100%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00%는 공개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컨설팅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좀 문외한으로 경매를 접하고 경매 공부를 다른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제목을 안 보면 평생 후회한다고 그랬고, 이 영상 하나로 끝.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그 다음에 경매 입찰자분들은 필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청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단 1%의 불가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 1%의 불가능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불가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이거든요.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계략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전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아마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누차 방송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컨설팅 보고서.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임야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 공통적인 체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임야편, 그 다음에 농지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임야편, 농지편, 그 다음에 뭐 이제 각종 체크 사항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 법률별로 체크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공통적인 사항, 공통적인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후단에 임야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 임야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농지 부분, 그 다음 시간에는 각종 공법 한 50여 가지, 6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경매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내가 고수급에 올랐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볼게요. 제가 이제 요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억, 20억씩 이상씩 하는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따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든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수 공동 체크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경매를 입찰을 하게 되든 아니면 매매로 사게 되든 매입 목적 및 활용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여기는 뭐 이종 근리 생활을 짓겠다. 아니면 야영장을 하겠다. 캠핑장을 하겠다. 낚시터를 하겠다. 양어장을 하겠다. 양식장을 하겠다. 아니면 뭐 주택을 짓겠다. 그죠? 아니면 민박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임야를 구매하게 될 때는, 토지를 구매하게 될 때는 이런 많은 경매를 낙찰 받을 때는 많은 목적과 활용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입 목적 및 활용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매입 목적 및 활용 용도를 정확히 구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죠? 나는 이것을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1안, 2안, 3안, 4안, 최소한 출구 전략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어떤 토지를 매수해서 분할해서 팔겠다. 그러면 아래에서 이제 딱딱딱 걸러집니다. 아래 부분에서 걸러지게 되는데, 자, 분할해서 팔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직접 뭘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체류형 뭐 아니면 저기 뭐야 야영장을 짓겠다. 아니면 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짓겠다. 또는 농업가 주택을 짓겠다. 여러 가지 이제 출구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여기서는 의뢰자가 표시하는 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 제 의견을 여기다가 나중에 제가 적어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주변 시세를 반드시 판단해야 되겠죠. 주변 시세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임야면 임야, 농지면 농지, 공장 창고면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집합건물, 단독, 기타 부동산, 반드시 주변 시세를 평당 단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접했냐 맹지냐, 그죠? 농지 같은 경우도 도로하고 접했냐 맹지냐,
공장 창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밭 이거 뭐 별 관계는 없지만 그죠?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니까 그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악할 것은 요것도 파악해야 돼요. 주변의 인프라 및 경관 등도 파악해야 되고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축사, 뭐 장례식장들, 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분위기, 건축물 등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전 가격, 현재 가격이죠. 현재 가격과 개발 후 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여기다 체크사항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매로 이제 뭐 물건이 나오게 되면 뭐 한 필지인 경우도 있지만 단독 필지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필지별 지목도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1번,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각각의 지목을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죠? 지목 및 용도 지역.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타가 났네. 지목 이렇게 지역 및 용도 지역도 적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경매 물건지에서 감정평가서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고요. 감정평가서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있죠. 경매 그 물건지에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 법원 집행관님이 얘기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특이사항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건 손달 내용에 있는 특이사항도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가서 현황을 조사한 거 있죠. 또 현황조사서도 여기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일날은 등기부도 열람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건 내역이 있어요. 사건 내역도 반드시 여기다가 경매 관련 내용들을 여기다가 중요사항들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권이 있으면 건축 허가 사항도 여기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고시정보 확인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뭐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 고시 및 도면 확인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고시정보 확인은 지적과 현황을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 도시정보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 공부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등기부 등 뭐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일사천리 부동산 조회 시스템에서 좀 한번 보고 임업정보 다드림에서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죠? 보조 공부로는 뭐 디스코 있죠? 여기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국가인지 개인인지 그 다음에 밸류맵도 활용해야 되고 부동산 플래닛, 미쓰고, 다음지도, 경기도 부동산 포탈, 산지정보 다드림, 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여기는 뭐 경사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필지가 여러 개라면 나눠질 수 있죠. 물론 단 하나의 필지라도 용도 지역이 두 개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 지구,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미분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정리를 해서 목적 사업이 가능한지, 그죠? 목적 사업이 가능한지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검토 사항이 있는지, 그죠? 조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공통적인 체크 사항이에요. 여기에 나열된 게 이게 바로 공통적인 체크 사항입니다. 그죠? 이것도 평가 안 하고 이것도 체크 안 하고 경매 입찰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 임야, 플러스 뭐 농지냐, 플러스 다른 법령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180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경매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그리고 제 교재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임야하고 다음 시간에 농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컨설팅 보고서에 대해서. 뭐 농지를 제가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야에 대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것도 어차피 이 위에 공통적인 사항하고 이 임야 부분하고 한 묶음이에요. 또 이 공통적인 부분하고 아래 농지하고 한 묶음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 보는데 임야하고 농지 약간 다릅니다. 이건 임야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에 있어요. 제가 세부 사항을 보시면 세부 사항들은 이렇게 제가 아래에 쫙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요. 여기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매 10년 공부한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10년 공부한 거 학원 강사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제가 임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포함 여부라고 제가 맨 처음에 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전산지인지 공익용 산지인지,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인지, 산지 전용 일시 제한 지역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는 뭐예요? 국계법에 따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따르죠. 그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의한 그 포함 여부인지 요것도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부상 지역지구에 허용 건축물 있어요. 그죠? 여기다 쭉 나열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비율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인용 뭐 이렇게 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쪽은 공인용 산, 이쪽은 뭐 보존산지고 이쪽은 공인용 산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필지가 여러 개 나눠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는 뭐 준보존산지고 여기는 뭐 공인용 산지다. 이렇게 그 비율이 몇 프로씩인지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율별로. 그 다음에 토지의 경사도가 있죠. 경사도도 각 필지마다 또는 각 지역 지구마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큰일 나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 가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필수 책 아주 기본적이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내용 중에 한 70%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에 있어요. 혹시나 제 188만원 정상적인 가격을 주시고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 표가 없다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단 188만원 정상적인 가격을 주신 분들이 안 해서요. 그 다음에 표고 있죠.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그죠? 요것들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여기하고 겹쳐서 이렇게, 그죠?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개발 가능한 면적이 몇 프로고 내가 개발 불가능한 면적이 뭐고, 그러면 개발 불가능한 면적은 내가 뭐에서 임업을 하겠다, 아니면 아랫부분은 그게 임야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는 개발 불가능한 지다.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건 건축을 위한 건축물을 위한 건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겠다. 뭐 그런 것들 계획. 그러면 개발 불가능지를 또 활용 방향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업인이라면 또는 임업 후계자라면, 농업인이라면, 농업 후계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뭐 임산물을 키우고 아니면 뭐 체험시설을 만들고 뭐 농어가주택을 짓고, 왜 공익용 산지에도 농어가주택 가능합니다. 그죠? 그린벨트만 안 될 뿐이에요. 그린벨트에서만 농어가주택이 안 되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활용 방안도 연구를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캠핑장을 할 것인지, 밑에는 요만큼 이렇게 해서 잘라서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개발 안 되는 이 한 필지는 내가 가지면서 도로 내고, 여기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죠. 많죠. 개발 안 돼. 여러분들은 당연히 건축물을 짓냐 못 짓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하수라니까요. 그러면 개하수예요. 제 강의를 제 블루오션 교재에는 다 나와 있어요. 토지의 가치는 이렇게 해서 증가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다 라고 거기에 나와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방향, 임야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임야의 방향. 그죠? 뭘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임야가 이렇게 좀 낮은 임야가 있어. 그럼 이게 북향이야, 북향. 뭐 옆에 막 북향이야. 그럼 북향은 해가 빨리 지겠죠. 주택용도 적합하지 않겠죠. 그죠? 주택용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야연금이라든가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임야라면. 그죠? 요즘은 제곱미터당 1,300원 이하를 구그린 관리소에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신청을 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심사기간이 또 있고 절차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구그린, 그러니까 국립공원 인근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뭐 아무렇게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퇴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토임인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토임인지 아닌지는, 그죠, 그래서
1-1번지 요것은 토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임야인데 1-1 이렇게 됐으면 요것은 토임이죠. 왜냐하면 이 산을 지적도로 옮기려면요. 그죠? 토지 대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축척 말씀드렸죠. 6000분의 1에서 1200분으로 옮기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해서 필수 1, 진입로 1, 필수 진입로 2 제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진입로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건축법상에서 도로, 그죠? 통과도로냐, 3m냐, 통과도로냐, 막다른 도로냐, 그죠? 그 길이가 몇 미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도시적이냐, 비도시적이냐, 현황도로냐, 사실상 도로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또는 민법상 도로냐, 또는 판례에 의한 도로냐, 또는 개발행의 허가에 의한 도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체크사항 진입로 2에서 이제 그죠? 야영장이나 오토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는 6m 또는 4m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승낙서를 통한 도로냐, 또는 국유지 점령을 통한 도로냐, 국어 점령, 화천 점령 등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m 이하 예외 도로가 있죠. 면 지역에서는 예외 도로가 있다면 이게 확장 가능한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 봐야 되고,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 면도, 리도, 동로, 산지법에서 고시한 도로,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는 달라요, 여러분. 그죠? 다 제가 제 블로셔 교재라든가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산지법에서 고시한 도로가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임도인지, 작업론지, 운반론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도로 점령을 하게 되면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는 가감석 차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임야에 누가 개발을 하려고 건축 허가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축 허가권이 있을 때는 허가만 있는지, 아니면 착공을 했는지, 또는 부합물, 부속물이 함께 경물에 나왔는지, 또는 민법상 건물인지, 그 다음에 목적사업, 산지 전용 기간이 도과됐는지, 산지 복구 유무가 형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사항들. 뭐 물론 여러분들 제 교재 뭐 블루오션 교재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요 내용들 다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블루오션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더 있는데 제가 그냥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경우는 어디에 적용을 받는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임도를 통한 건축가 가능한지, 그죠? 산림경영관리사, 그죠? 요게 가능한지, 작업로 운반로가 있는지, 왜? 임도, 작업로, 운반로가 있는 거에 따라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임야의 가치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임야의 가치는 천차만별이에요. 작업로, 운반로, 임도가 있는 것은 보통에 없는 것보다는 보통 3배, 2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임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임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이 각종 혜택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 조합에 가입했는지, 그죠?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또는 부합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 승계 취소가 가능한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건물 철거가 가능한지, 기타 보안 명령 또는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야가 경매에 나왔을 때 수목 및 임목 등기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채무자 소유인지, 타인의 권한에 의한 건지, 임대차에 의한 권한인지,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 요것은 이제 임업인을 위한 어떤 그런 체크 사항입니다. 그죠? 임업인 자격이 있는지, 후계자인지, 혜택이 뭔지, 조합 가입을 했는지, 후계자 단체 가입을 했는지, 임업인의 임야 구입을 목적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를 쓰고 있다. 그죠? 연도별로
불법 위반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연도별로 건축물에 따라 다르죠. 이것은요. 그죠? 또는 5년 이내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 불로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 녹지, 자연 녹지가 혼재됐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보존 녹지다. 여기가 보존 녹지고 이게 자연 녹지다. 이게 혼재되어 있을 때 요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죠. 자연 녹지라면 이렇게 뭐 필지 분할해서 뭐 나머지 5개는 팔고 여기는 내가 쓰고 또 뒤에는 내가 농림 후계자라든가 아니면 임업 후계자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플랜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뭐 여기다 캠핑장을 짓고 이게 항상 공용 산지를 하더라도 그죠? 공용 산지 하더라도 내가 여기다 농화주택을 짓고 여기는 나머지 캠핑장을 쓰고 그죠? 여기는 또 이제 뭐 창고를 짓한다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741강부터 다 강의를 했고 또 제 블루오션 교재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임야에 이렇게 뭐 밭이 있다 그러면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또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해목 제거가 있어요. 피해목. 예를 들어서 임야 한가운데 이렇게 밭이 있어. 그럼 나무가 이렇게 막 서 있어. 그죠? 그러면 나무가 그늘에 가리면 이 밭에 농작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작물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나무 때문에 내 밭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반경 주변 10m까지 나무를 벨 수가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것도 다 내 땅이야. 그죠? 10m면 엄청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법 규정이라든가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피해목 제거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농장 주위, 농경지 주위 10m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도로 옆도 가능해요. 도로가 지나가다가 차가 막 나무 때문에 기스나면 그것도 피해목이잖아요. 그것도 피해목 제거를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임도를 통한 건축허가. 자꾸 오타가 났네, 여기 또. 잠깐만요. 임도를 통한 건축허가 가능한지. 이것은 일부 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되는 지자체는 임도가 자기 소유의 임도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런 그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인용 산지 또는 임업용 산지에서 임도를 내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50m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죠? 제가 다 강의했으니까. 그죠? 한 번에 50m까지밖에 여기 창고 하나 짓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농어가주택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50m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4m 도로에 50m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도로는 임도는 사업 규모 그 다음에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 기타 사항 2에서는 토지의 분할 그죠? 2년에 5필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50m 제한 길이 제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기간 복구 설계 다 돼 있는지 목적 사업에 따라 최소 10년이다. 산지 전용 기간 제가 이건 내가 누차 말씀드리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산지 복구에 대해서는 제가 블루오션 교재 아니면 또 그 600강 이상부터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타 법령과 민법과 관계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가 제가 아까 도로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에 관련돼서 이렇게 몇 가지 써놨죠. 도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에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있는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죠. 제 블로그 전기제 다 있으니까. 그런데 또 맹지 탈출 방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맹지 탈출 방안도 필요합니다. 구비지팅 가능성 1, 가능성 2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임야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한다? 입찰을 들어간다? 그것은 정말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자살행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공부를 하십사 제가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정말 저보다 실력 있는 공법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 책을 사서 공부하십시오. 최소한 제 강의를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정도 컨설팅 보고서는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옆집 강아지도 아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임야에 대해서만큼은 요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공법에 대해서도 다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아무나 전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나 소나 다 전문가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가끔씩 전문가들을 까잖아요.
진짜 하수들이라고. 진짜 하수들 많아요, 여러분. 임야만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임야만. 이래도 공부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배우려면,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법이 20% 정도밖에, 20, 30%밖에, 30% 정도밖에 안 돼요. 민법.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뭐 등기법, 뭐 민사집행법 일부에서 한 35%? 나머지 이 부분은 다요. 토지공법이에요. 토지공법. 자, 제 교재에는 사실은 이게 제가 기타 공법 체크사항이 있는데 이 지금 이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요. 공법들 이게 한 60, 7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법이 70여 가지 돼요. 경매 물건마다 제가 다 분석한 것들이 70여 가지 됩니다. 70여 가지 법률들 다 여러분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경매 사안하고 경매가 나와 있어. 그래서 문화유적 어떤 그런 문화재 보존주의에 나와 있어.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그 경매하고 엮여져 있는 게 있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그걸 곁들여서 경매 물건이 있으면 그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70여 가지만 경매 건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렇죠. 이게 공법에 나열된 거고요. 민법에 나열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면서 뼈 빠지게 공부하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요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민법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유치권, 법정이상권, 임차권, 차지권, 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거 별도등기, 대주권, 미등기, 뭐 법인, 뭐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는 걸 학원에서는 막 엄청나게 분야로 쪼개고 뭐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거야, 경매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제가 볼 때는 30% 20%밖에 안 돼. 이 정도. 30% 잡읍시다. 나머지는 다 공법이에요. 토지공법이라고. 나머지는. 그런데도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요것만 공부하고 요것만 공부해서 전문가라 합치고 깝죽됩니까? 그러다가 사고 뒤지게 터지죠. 경매학원 사고 터지는데 뒤지게 많습니다, 여러분. 의정부의 모학원, 수원의 모학원, 뭐 일산의 모학원, 서울의 뭐 수두룩하고 원장 자기도 물려가지고 나도 일하고 학원생들이 막 따진대요. 아우 나도 물려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한대요. 그게 전문가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기 편하게 민법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만 제가 강의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이 많은 법률들을 다 세네 개씩 기본적으로 사건과 대입해서 경매 사건과 대입해서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구분 임야 아까 오늘 임야까지 했습니다. 임야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농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농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기타 체크사항들 이렇게 있어요. 위에 체크사항들이 나열되지 않는 것들은 요 밑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개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제 기본교재나 블루오션 교재 특히 블루오션 교재에 뭐 70% 이상이 실려 있죠. 그죠? 한 60%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왜? 내 돈이 몇 억씩 몇십억씩 들어가잖아. 그런데도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단지 그냥 감으로 하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도 한두 가지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도 한두 가지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물론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건 좋은 땅인데 왜 경매가 나왔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라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하수들이 봤을 때 또는 중수들이 봤을 때는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민법만 열심히 해가지고 준 고수들이 봤을 때는 좋은 물건인데 왜 경매로 나왔지? 내가 낼름 먹어. 그럼 나중에 이제 실무로 딱 들어가서 뭘 하고자 하면 안 돼. 이런 물건들이 제가 볼 때는 반절이고요. 정말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힘들어서 나오는 물건들이 대다수예요. 자, 간접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있나 모르겠네 그 물건이. 그게 있나 모르겠어요.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요거 이게 또 오늘 만기가 돼버렸네 또. 어쨌든 간에 제가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명절이 끝났어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제가 봤을 때 올해 그랬잖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앞으로 3년이 정말 경매로 여러분들 인생 역전시키기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정말 좋은 시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 3개월 4개월이면 웬만한 전문가 뺨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교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사면 좋죠. 근데 저는 한 달에 몇 명씩 인원 제한이 있어요. 제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인원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8월 달부터 인원 제한 한 달에 몇 명씩밖에 안 팔아요. 인원 제한 있고 한시적으로 경매 교재 판매 중.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아마 10월 달부터는 제가 뭐라 하겠죠? 블루오션 교재 또는 교재 구매하신 분만 유튜브 시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조금 하다가 지금 임업 후계자 교육반이라고 지금 멈췄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죠? 한번 구매해서 공부하세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배안 오면 여러분들 5년이든 10년 후에 다 써먹습니다. 조금 이따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하다가 정말 아까운 시간 다 놓치고요. 시간 금방 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